네 아빠가 육군 참모 총장이면 다야? 그럼 너 특혜 받고 싶어서 그런 얘기하는 거야? 찌릿한 정적, 생활관에 있던 모든 병사들이 숨을 죽입니다. 그 순간 한 병사의 주먹이 꽉 쥐어지는데요. 잠깐 여러분, 지금 소름 돋으셨죠? 이건 시작도 아닙니다.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는 지금 당장. 왜냐하면 3분 후 여러분의 심장은 쿵쾅거리기 시작할 거거든요. 댓글로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침대에서, 화장실에서, 어디서 보든 상관없어요. 다만 볼륨 조금 낮추세요. 여러분이 소리 지를 수도 있거든요. 그날 오후 3시 17분 부대 정문으로 검은색 승용차가 들어섭니다. 번호판을 본 경비병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죠. 차에서 내린 사람을 본 순간 온 부대가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그 차에서 두 번째 사람이 내렸습니다. 박성호 중대장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죠. 왜일까요? 두 번째로 내린 사람은 바로 30분 전 자신이 조롱했던 그 병사였거든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을 충격적인 실화를 들려드립니다. 마지막까지 들으면 여러분도 저절로 헐 하고 중얼거리게 될 거예요. 2019년 7월 15일 경기도 모 육군부대 폭염주의보가 내린 그날 생활관 안은 숨이 막힐 정도로 답답했습니다. 김민준 22세, 키 175cm, 체중 68kg. 언뜻 보면 정말 평범한 병사였어요. 너무 평범해서 오히려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요. 그런데 잠깐, 여러분은 정말 평범한 사람을 만나본 적 있나요? 진짜 평범한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숨겨진 이야기가 있거든요. 민준이도 마찬가지였죠. 반대편에는 박성호 대위가 있었어요. 31세, 육군사관학교 출신,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는 것이 일상인 남자. 그의 목소리는 항상 날카로웠고 눈빛은 차갑기만 했죠. 야, 너희들, 군대가 뭔지 알아? 계급사회야. 나보다 높은 놈은 이 부대에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정도야. 박 대위는 매일 아침 이런 말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병사들은 고개를 숙일 뿐이었죠. 하지만 민준이는 달랐습니다. 고개는 숙였지만 그의 눈에는 뭔가 다른 빛이 스쳐 지나갔어요. 분노일까요? 실망일까요? 아니면 연민일까요? 민준이는 휴가를 나가도 자랑하지 않았어요. 집 얘기도 거의 하지 않았고요. 다만 가끔 전화를 받을 때만 달랐습니다. 네, 아버지,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그 정중한 말투, 그 똑바른 자세, 뭔가 남달랐죠. 운명의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한 건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내무반 검사 시간, 공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박 대위가 민준이의 침대 앞에 섰습니다. 사실 민준이의 침대는 완벽했어요. 모서리 하나하나 칼같이 정리되어 있었죠. 김민준, 벼락 같은 호명. 민준이가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군인이 할 짓이야? 다른 병사들이 눈치를 보며 민준이의 침대를 봤어요. 이상했습니다. 뭐가 잘못된 걸까요? 죄송합니다. 민준이의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죄송하다고? 죄송하다고 되는 줄 알아? 박 대위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너 혹시 집에서 왕자 대접받고 자랐니? 엄마가 다 해주고 아빠가 다 해결해주고 그래서 이 모양이야? 순간 생활관이 얼어붙었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어요. 아빠가 뭐 하시는데? 말해봐. 민준이의 어깨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건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뭔가 다른 감정이었죠. 회사에 다니십니다. 회사? 아, 어떤 회사? 삼성? LG? 아니면 동네 구멍가게? 박 대위의 입꼬리가 비틀어졌습니다. 그냥 직장에 다니십니다. 그때였습니다. 민준이의 눈빛이 잠깐 변했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옆에 서 있던 박성민 병사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 눈빛, 뭔가 다르다. 여러분, 느끼셨나요? 폭풍전의 고요함을. 때로는 가장 조용한 호수 밑에 가장 깊은 물이 흐르고 있거든요.
그날부터 박대위가 민준이를 본격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6시 김민준, 화장실 청소 추가, 점심시간 김민준, 밥 먹지 말고 내무반 정리해. 저녁시간 김민준, 다른 애들은 쉬어도 너는 야간 근무서.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박대위의 기분이었죠. 다른 병사들은 안타까워했지만 감히 나서지는 못했어요. 자칫하면 자신들도 표적이 될 수 있거든요. 며칠 후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민준이가 동기들과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죠. 야, 민준아, 너 왜 맨날 당하고만 있어? 억울하지 않아? 동기 김철수가 속상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나 같으면 진작 뭔가 했을 텐데. 그래서 뭘 하게? 민준이의 반문에 철수가 말했습니다. 모르겠어. 그냥 너네 집에서 뭐 하는데? 좀 도움받을 수는 없어? 우리 집은 그런 거 없어. 에이 설마 너 가끔 전화 받을 때 되게 정중하게 말하던데? 네 아버지.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민준이의 수저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냥 버릇이야. 그때 다른 동기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설마 너네 아버지가 장군이거나 그런 건 아니지? 하하.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그 순간 모든 사람이 들었어요. 아니야, 그냥 회사원이셔. 하지만 민준이의 목소리에는 뭔가 다른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박성민이 민준이를 유심히 바라봤어요. 이상하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은 눈치채셨나요?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아직 이건 시작도 아니에요. 2019년 7월 26일 금요일, 그날은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이 되었습니다. 오전 훈련이 끝나고 점심을 먹고 있을 때였어요. 생활관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쿵쿵쿵. 박대위의 발걸음 소리가 생활관에 울려 퍼졌어요. 병사들이 일제히 긴장했습니다. 김민준 나와. 민준이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다른 병사들이 귀를 기울였어요. 야, 너 어제 뭐 했어? 부대 밖에서 휴대폰으로 통화하는 거 봤는데? 급한 전화가 와서. 급한 전화? 뭐가 그렇게 급해? 박대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설마 아빠한테 군대가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이런 찌질한 전화한 거야? 생활관 안에서 병사들이 웅성거렸어요. 너무 심하다는 눈빛들이었죠. 아닙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너 혹시 아빠 백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그때 박대위가 결정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야, 김민준. 네 아빠가 육군 참모 총장이면 다야? 그럼 너 특혜 받고 싶어서 그런 얘기하는 거야? 쿵. 민준이의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그 소리가 들릴 것만 같았어요. 여기서는 내 아빠가 누구든 상관없어. 나보다 높은 사람은 이 부대에 몇 명 없다고. 그 순간 민준이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참고 있던 뭔가가 한계에 달한 듯 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민준이는 여전히 고개만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생활관 안의 병사들은 답답함을 느꼈어요. 왜 가만히 있는 거야?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민준이가 얼마나 큰 인내심을 발휘하고 있는지를. 잠깐 여러분이 민준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참으셨을까요? 아니면 폭발하셨을까요? 오후 2시 17분, 평범한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따르릉 따르릉 부대 전체에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모든 간부들 즉시 대대본부 앞으로 집합. 반복한다. 모든 간부들 즉시 대대본부 앞으로 집합. 확성기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급박하고 긴장되어 있었죠. 박대위도 뭐지? 하는 표정으로 급하게 뛰어나갔습니다. 부대 정문, 그곳에는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번호판을 본 경비병이 후들후들 떨고 있었습니다. 사성 장군님이. 차량 주변에는 헌병들이 도열해 있었고 대대장이 식은땀을 흘리며 급하게 달려왔어요. 중대장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보통 이런 높으신 분이 오실 때는 며칠 전부터 공지가 있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완전히 깜깜무소식이었거든요. 그때 검은 승용차의 문이 열렸습니다. 쿵! 첫 번째 발이 땅에 닿았습니다. 반짝이는구나. 그리고 그 위로 보이는 바지에서는 칼같이 다려져 있었어요. 두 번째 발. 완전히 모습을 드러낸 그 사람을 본 순간 모든 간부들의 호흡이 멈췄습니다. 어깨에 달린 네 개의 별. 사성 장군이었어요. 각, 차렷, 경례. 대대장의 목소리가 부대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경례. 모든 간부들이 일제히 거수 경례를 했어요. 박대위의 손도 덜덜 떨리고 있었죠. 사성 장군이 대대장에게 뭔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대대장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박성호 중대장을 향해 손짓했어요. 박대위, 전진. 박대위는 다리에 힘이 빠진 채로 앞으로 나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왜 나를 부르지? 뭔 일이지?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검은 승용차에서 두 번째 사람이 내렸어요. 박대위가 그 사람을 본 순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차에서 내린 두 번째 사람은 김민준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의 민준이는 평소 부대에서 보던 그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똑바로 펴진 어깨, 당당한 걸음걸이, 그리고 무엇보다 사성 장군 옆에 서 있는 모습이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요. 박대위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사성 장군이 박대위에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박대위. 네. 박대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우리 아들이 부대 생활 잘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 그런가요? 그 순간 박대위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우리 아들? 아까 전까지 자신이 민준이에게 했던 모든 말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네 아빠가 육군 참모 총장이면 다야? 특혜받고 싶어서 그런 거야? 나보다 높은 사람은 이 부대에 몇 명 없어.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김민준 병사가. 박대위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어요. 그때 민준이가 아버지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중대장님께서 저를 잘 보살펴 주셨습니다.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귀를 의심했어요. 방금 민준이가 박대위를 두둔했다고요? 군인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정확히 가르쳐 주셨고 특별한 대우 같은 것은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민준이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거짓말 하나 없는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죠. 사성 장군이 잠시 침묵하더니 박대위를 바라봤습니다. 박대위, 우리 아들 말이 맞습니까? 정말 다른 병사들과 똑같이 대했습니까? 박대위는 목이 메어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양심상 네라고 할 수도 없고 아니오라고 할 수도 없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민준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오시면 부대에 폐가 될 수 있어서. 아니다 민준아, 네가 너무 보고 싶었다. 사성 장군의 목소리가 한순간 부드러워졌어요. 아버지의 목소리였죠. 그리고 박대위, 다시 차가운 목소리로 돌아왔습니다. 혹시 우리 아들이 신분을 숨기고 있다고 해서 다른 대우를 받은 적은 없겠지요? 박대위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내가 평소 부하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분을 이용해서 특혜를 받는 것도 싫어하지만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것은 더더욱 용납할 수 없다고 말이죠. 전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말썽을 피우지는 않았습니까? 모범적인 병사입니다. 박대위는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민준이가 아버지께 말했습니다. 아버지, 부대 분위기를 더 이상 어지럽히고 싶지 않으니까 이제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사성 장군은 잠시 아들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알겠다. 그런데 민준아, 여기서 생활하면서 정말 힘든 일은 없었지?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박대위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민준이가 잠시 박대위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도 분노도 없었어요. 오히려 안타까움이 있었죠. 없었습니다. 모든 간부분들이 저를 공정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사성 장군이 떠나신 후 부대는 한동안 무덤 같은 정적에 빠졌습니다. 박대위는 중대장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죠.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민준이에게 했던 모든 행동들을 다시 떠올렸어요. 하나하나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30분 후 박대위가 민준이를 따로 불렀어요. 민준아, 잠깐 이리 와봐. 민준이가 중대장실로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차렷 자세를 취했어요. 편하게 해. 네. 하지만 민준이는 여전히 똑바로 서 있었습니다. 박대위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민준아, 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중대장님, 민준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다른 병사들과 똑같이 대해주시면 됩니다. 똑같이라니. 내가 너한테 한 짓이 똑같은 거였어? 박대위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가득했어요. 왜 말을 안 했어? 왜 그렇게 참았어? 한마디만 했어도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민준이의 대답은 여전히 침착했어요. 저는 그냥 김민준 병사로 군 생활을 하고 싶었거든요. 다른 게 아니라. 하지만 내가 너를. 그리고 중대장님. 민준이가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아까 아버지 앞에서는 거짓말을 했어요. 뭐? 박대위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사실 중대장님께서 저에게 많이 까다로우셨잖아요. 다른 병사들보다 훨씬 더. 박대위가 고개를 푹 떨구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저를 더 나은 군인으로 만들어주려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준아, 아버지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게 두 가지예요. 민준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첫 번째는 신분을 이용해서 특혜받는 것. 두 번째는 그 신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불이익을 받는 것. 그래서 저 때문에 중대장님이 처벌받으시는 건 원하지 않았어요. 중대장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계셨으니까. 박대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미안하다, 민준아. 정말 미안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너 같은 아이를 그렇게 대한 내가. 중대장님, 민준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배운 게 많습니다. 참는 것의 의미, 그리고 진짜 리더가 뭔지도. 그날 밤 박대위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민준이 같은 아이가, 나보다 훨씬 어린 아이가 나보다 더 성숙했구나. 이틀 후 박대위는 모든 병사들을 모아놓고 말했어요. 야, 너희들. 내가 그동안 권위로만 너희들을 대했던 것 같다. 병사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박대위가 이런 말을 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앞으로는 달라질 거야. 너희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존재라는 걸 잊지 않겠어. 그날 이후 박대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민준이에게는 물론이고 모든 병사들에게 더 공정하고 인간적으로 대했어요. 왜일까요? 진짜 리더십이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한 달 후 부대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병사들의 표정이 밝아졌고 부대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다른 중대장들이 박대위에게 물었어요. 야, 성호야, 너네 중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던데? 비결이 뭐야? 박대위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훌륭한 선생님을 만났어. 선생님? 누구? 우리 중대 병사 중 한 명이지. 6개월이 흘렀어요. 민준이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부대에서 가장 존경받는 병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병사들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민준이에게 조언을 구했어요. 민준이는 항상 따뜻하게 들어주었죠. 어느 날 신병이 들어왔는데 그 신병이 적응을 못하고 있었어요. 선임님, 저 군대 적응이 너무 힘들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민준이가 그 신병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야, 철민아, 이리 와봐. 네, 선임님. 군대가 힘들지? 네. 너무 힘들어요. 나도 처음엔 힘들었어. 하지만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게 정말 많아. 뭘 배워요? 참을성, 동료애, 그리고 진짜 강함이 뭔지. 민준이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힘들 때마다 생각해봐. 지금 이 시간들이 너를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있다고. 그 신병은 그날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민준이처럼 되고 싶어 했거든요. 드디어 저녁일이 다가왔습니다. 민준이의 저녁식 날이었어요. 부대 전체가 민준이를 배웅하러 나왔습니다. 이런 일은 정말 드문 일이었어요. 박대위가 민준이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준아. 네, 중대장님. 너 덕분에 내가 진짜 군인이 뭔지, 진짜 리더가 뭔지 알게 됐어. 박대위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맙다. 민준이는 그저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더 많이 배웠습니다. 중대장님. 앞으로도 지금처럼 살아. 너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 특별하지 않아요. 그냥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았을 뿐이에요. 민준이가 부대를 떠나던 날 모든 병사들이 손을 흔들며 배웅했어요. 민준이 형, 잊지 않을게요. 형처럼 살고 싶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대위는 민준이가 탄 버스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어요. 그리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저런 아이가 진짜 장군의 아들이구나. 3년 후 박대위는 소령으로 진급했어요. 그는 이제 다른 부대의 대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부대는 정군에서 가장 모범적인 부대로 유명했어요. 왜일까요? 박대위가 민준이에게서 배운 리더십을 실천하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박대위에게 한 통의 편지가 왔어요. 발신인은 김민준이었습니다. 중대장님, 아니 이제는 대대장님이시군요. 진급 축하드립니다. 저는 지금 대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군대에서 배운 리더십을 공부하고 있고 중대장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변화의 모습이 제게는 가장 큰 가르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준 올림. 박대위는 그 편지를 읽으며 웃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민준이 같은 리더가 되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진짜 강한 사람은 자신의 힘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진짜 높은 사람은 자신의 위치를 자랑하지 않아요. 박대위는 계급으로 권위를 세우려 했지만 민준이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도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인상적인 건 민준이가 보여준 성숙함이었어요. 자신을 괴롭힌 상관을 아버지 앞에서 오히려 보호해준 그 마음. 이게 바로 진짜 리더의 모습 아닐까요? 힘이 있어도 휘두르지 않고 권력이 있어도 남용하지 않으며 복수할 수 있어도 용서를 선택하는 것.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평소에는 조용하지만 막상 어려운 일이 생기면 누구보다 든든한 사람. 자신을 드러내지 않지만 누구보다 깊이 있는 사람.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도 이런 상황을 겪어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민준이 같은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으신가요? 진짜 대단한 사람은 조용하다는 말, 이제 정말 와닿으시죠? 오늘 이 영상을 본 여러분이 내일부터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존중하며 대하신다면 이 이야기가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뒤흔들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든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